내가 슈퍼로 건강한 이유는 슈퍼바이오틱스. 장까지 살아가면 프로바이오틱스. 장벽에 착부터 증식까지 하면 슈퍼바이오틱스. 슈퍼로 온 가족 장 건강을 지키세요. 모기? 나타났을 땐 늦습니다. 홈매트 세븐 솔루션으로 해결하세요. 우리 집 안심보호막. 매트매트 홈매트 홈솔루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MBC 성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 문제를 재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협상 전까진 미국은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청와대는 앞서 맥메스터와 통화를 갖고 현 상황에서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분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입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반도 사드 비용 논란과 관련해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lationship on THAAD, on our defense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re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 맥메스터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은 동맹을 둘러보고 방위비와 책임을 적절하게 분담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미국은 그 말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틀 연속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메스터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의 공식 보도자료와는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맥메스터와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잇따라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더 나은 핵운반 수단을 갖게 놔둘 수 없다고 했고, 맥메스터는 군사작전 이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면서도 북한에서의 군사작전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사드든 다른 시스템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MBC와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부담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 정장 때 형성된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유대는 불변하고 확고부동하다고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안보와 보호를 제공하는 나라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5월 황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대선을 8일 앞둔 주요 후보들은 선거전 후반 총력 유세전에 나섭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조의 표심을 잡고 홍준표 후보는 제주부터 호남과 충청까지 전국을 누비는데요. 안철수 후보도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한국노총과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경기 북부 유세에 나섭니다. 어제는 충청과 서울 유세에서 개혁 공동정부 등 반문재인 연대 움직임을 견지했습니다. 어느 당과 연정 협치를 하든 몸통이 아니라 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호남과 충청권의 보수 표심을 공략합니다. 어제는 경기 북부를 거쳐 서울 코엑스 앞 대규모 유세에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갈팡질팡하거나 또 친북 인사이거나 그렇게 되면 나라의 앞길이 가물가물해지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오늘도 집중합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만들겠다며 공동정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대한민국 협치와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제주를 찾아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대학로 유세와 노동절 행사에 참석합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19대 대선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갔지만 이 주요 후보의 오자 구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등 구도 변화의 2차 마지노선은 사전 투표가 실시되기 전인 오는 3일까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한 15명 이름이 모두 들어간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사퇴를 한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등 2명의 이름 옆 기표란에는 사퇴라는 글씨가 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후보가 사퇴해도 투표용지에 표기를 할 방법이 없고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만 게시되기 때문에 중도 보수 단일화 등의 효과는 줄어들고 그만큼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실제 투표도 실시돼 오늘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4일과 5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또 선거일 엿새 전인 모레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독려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쫓아가기 때문에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의 결과도 막판 변수로 거론되는 가운데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단일화 촉구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의 또 다른 볼거리는 지지 유세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인기 연예인보다 이 후보의 자녀와 스포츠 스타들의 지지 유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수훈 기자입니다. 청계연 율동의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 씨, 구수한 입담을 뽐내는 야구인 김성환 씨. 9회 말 투아웃에 몰려있는 이기의 대한민국의 역전승을 이뤄냅시다. 기타리스트 신대철, 가수 이은미, 야구인 김응용, 만화가 윤태호, 드라마 작가 김은숙 씨 등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씨.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라고. 전 복싱 세계 챔피언 장정구 씨,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양영자 씨 등 스포츠인 40명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습니다. 박찬욱, 장항준, 임순례 등 영화 감독들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자녀들도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아들 정현 씨는 결혼을 앞두고 시간을 쪼개 아버지의 선거 유세를 도왔고 이른바 국민 장인 별명을 얻게 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대학생 딸 유담 씨도 유세장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들 이오균 씨도 훈훈한 외모를 앞세워 어머니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또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는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기일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를 제외하고 기존의 변호인단을 해임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이동찬 변호사와 이상철, 남호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용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 준비기일이 시작됩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과 검찰에 의해 2번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전 WK 이사도 빠르면 오늘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고 씨는 검찰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고 씨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대전 식장산 자락에서 불이 나 임야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관광객들이 탄 보트가 표류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최유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자락을 타고 번집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대전 식장산 자락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잡목 등 임야 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차량 뒷부분에서 불길이 계속 새어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55살 박모 씨의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뒷부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뒷범퍼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엔 인천 강화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5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는 관광객 등 8명을 태운 고무보트가 동력을 잃고 표류해 출동한 해경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기상 악화로 급히 속력을 올려 되돌아오다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